실버 생활의 백과사전 실생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차 바꾸실 생각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골프 회원권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잘못 선택하시면 1년에 400만 원씩 날아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실제로 작년에 어떤 분이 차를 바꾸셨습니다. 3,900만 원짜리 차였습니다. 고급차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탈락 통보가 와서 완전히 황당했습니다. 3,900만 원짜리 차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딱 100만 원 차이 때문에 매달 33만 원씩 1년에 400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억울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차 사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차가 몇 년 됐습니까? 혹시 곧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음에 사실 차가 걸릴지 안 걸릴지, 어디서 계산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사시면 끝입니다. 골프 회원권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사놓고 지금은 골프도 안 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살 생각도 없고 그냥 가지고만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회원권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릅니다. 지금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죠? 그냥 두면 안 되는 건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받고 있다가도 갑자기 환수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차값이 괜찮아서 기초연금 잘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차를 바꿨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2년 후, 3년 후에 갑자기 통보가 옵니다. 그동안 받았던 돈 전부 토해내라고 합니다. 2년이면 800만 원, 3년이면 1,200만 원을 한꺼번에 환수 통보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차 한 대 때문에 1년에 400만 원이 결정됩니다. 회원권 하나 때문에 전액이 날아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주민센터 가도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법만 알려주지 진짜 중요한 건 안 알려줍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라도 놓치시면 여러분 돈이 그냥 징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요한 생활정보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 숫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기초연금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기초부터 설명할지, 아니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다룰지 정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900만 원짜리 차 때문에 탈락한 그분 얘기,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에는 고급 자동차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그 차의 가치가 일반 재산과 다르게 소득 환산됩니다. 차량 가치가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4,50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차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이 4,500만 원이 재산으로 들어가서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재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그 즉시 탈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고급 자동차는 정확히 뭡니까? 기준은 차량 가액입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살 때 지불한 가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차량 기준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90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기준으로는 4,100만 원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탈락한 이유입니다. 본인은 3,900만 원 주고 샀는데 차량 기준가액은 4천만 원을 넘었던 겁니다. 차가 오래됐으니까 중고로 샀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차량 기준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으로 판단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고급차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산 가격이 아니라 정부 기준 차량 가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신청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그 차량의 재산 가치가 일반 차량보다 높은 비율로 소득 환산됩니다. 일반 재산은 보통 연 4% 정도로 소득 환산되는데 고급 자동차는 훨씬 높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짜리 일반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연 4%니까 1년에 180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소득 환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치가 훨씬 높은 비율로 소득 환산액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차 바꾸실 생각 있으신 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이 월 약 342,510원인데 1년이면 약 411만 원입니다. 차를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이 기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골프 회원권입니다. 차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골프 회원권은 다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10년 전에 골프 회원권을 사셨던 김덕수 씨 얘기입니다. 그때는 골프를 열심히 치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골프를 잘 안 치게 됐습니다. 회원권은 그냥 가지고 계셨습니다. 팔 생각도 없고 그냥 보유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골프 회원권 때문이었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일반 재산으로 월 100% 소득 환산이 됩니다.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회원권 가치가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회원권 가치가 3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천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들어가면 실제로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회원권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회원권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회원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에 넣는 겁니다. 골프 회원권뿐만 아니라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원권 종류가 뭐든 상관없이 가지고 계시면 일반 재산 100% 환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회원권을 처분해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회원권을 계속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대신 기초연금은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시면 처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원권 3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계시면 이게 기초연금을 막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1년에 약 410만 원인데 5년이면 2,050만 원, 10년이면 4,100만 원입니다. 회원권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게 나으신지, 회원권을 처분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나으신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아무리 잘 골라도 회원권을 처분해도 이 숫자들을 모르시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숫자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산정 기준액 월 228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에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227만 9,999원이면 받고 228만 1원이면 못 받습니다. 딱 이 기준으로 칼같이 잘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소득 인정액이 뭡니까?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게 중요한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도 보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서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이런 것들이 전부 소득 인정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그 차량 가치가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골프 회원권도 똑같습니다. 회원권 가치가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소득은 없는데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어버려서 탈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 올해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 2,510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달 약 34만 2,510원. 1년이면 약 4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최대 금액을 받고 소득 인정액이 높으면 그만큼 감액되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또 감액이 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약 34만 2,510원은 최대 금액이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고 생일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는데 생일 지나고 4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월분부터 받고 3월분은 못 받습니다. 한 달치 약 34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생일 되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5세 됐으니까 이제 신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일반 재산 100% 환산됩니다. 228만 원. 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약 34만 2,510원. 이게 최대 금액인데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이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해야 한 푼도 안 날립니다. 이 내용들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수들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실수 때문에 못 받거나 받다가 환수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만 65세 생일 2개월 후에 신청해서 2개월치 못 받은 경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영자 씨, 67세이신데요. 2023년 3월 15일이 생일이셨습니다. 그런데 65세 되고 나서 신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5월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월분부터 받습니다. 3월분, 4월분은 못 받습니다. 2개월치 약 68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김영자 씨는 나중에 알고 너무 억울해하셨습니다. 왜 미리 안 알려줬느냐? 왜 안내문은 안 보내줬느냐? 이렇게 항의하셨는데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달은 소급해서 안 줍니다.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는데 5월에 신청했으니까 5월분부터만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 탈락 통보받고 이의 신청 기간 놓쳐서 재신청까지 몇 개월 더 기다린 경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순남 씨, 68세이신데요.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박순남 씨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재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하려고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바쁘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이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탈락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남 씨는 이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됐고 또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이 걸려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90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소득 줄었는데 재신청 안 해서 계속 못 받은 경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철수 씨, 69세이신데요. 2022년에 신청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라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일을 그만두셔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제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철수 씨는 나는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셨습니다. 2년을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분한테 소득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제야 신청하셨습니다. 2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약 800만 원을 못 받은 겁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십시오. 이런 실수들 때문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날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수는 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계산으로는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 전세 보증금이 재산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명순 씨, 66세이신데요.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입니다.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닌 전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명순 씨는 본인은 집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세 보증금 2억이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최명순 씨는 완전히 황당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왜 재산으로 치느냐? 이렇게 항의하셨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2억이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보험 해지 환급금이 재산에 포함되는 줄 몰라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옥분 씨, 68세이신데요. 20년 전에 종신보험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정옥분 씨는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 없으셔서 그냥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재산으로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탈락했습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 5천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정옥근 씨는 보험은 해지 안 할 건데 왜 재산으로 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전부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사례. 주식 평가액이 재산에 포함되는 줄 몰라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한동식 씨, 67세이신데요. 10년 전에 주식을 좀 사셨습니다. 지금 주식 평가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동식 씨는 주식을 팔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장기 보유할 생각에 재산으로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주식 평가액 3천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주식도 재산입니다.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 펀드도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상품은 전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내 집이 아니어도 전세 보증금은 금융재산입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도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해지할 생각 없어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상품도 전부 재산입니다. 평가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런 거 모르고 나는 재산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확인하십시오. 전세 보증금, 보험 해지 환급금, 주식, 펀드 이런 것들 전부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실제로 신청하실 때 뭘 준비하고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 하나라도 놓치시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시작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에 신청하시면 3월분부터 받습니다. 생일 지나고 신청하시면 그 사이 기간은 못 받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알람 맞춰 두시고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담당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도움받으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시는 게 편합니다. 세 번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멀거나 찾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기초연금 신청 받습니다. 편하신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져가십시오.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됩니다.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같이 가시면 현장에서 동의하시면 되고, 같이 못 가시면 미리 서류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 없으면 신청이 안 되니까 꼭 챙기십시오. 다섯 번째, 소득재산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대충 쓰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월급 받으시면 월급 쓰시고, 연금 받으시면 연금 쓰시고, 사업소득 있으시면 사업소득 쓰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십시오. 예금 있으시면 예금, 주식 있으시면 주식, 보험 있으시면 보험, 전부 다 쓰십시오. 집 있으시면 집, 땅 있으시면 땅, 차 있으시면 차, 골프 회원권 있으시면 회원권, 하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5장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도 재산이고, 보험 해지 환급금도 재산이고, 주식도 재산입니다. 전부 다 신고하십시오. 일곱 번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모두 신고하십시오.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에서 받는 돈은 근로소득입니다. 장사해서 버는 돈은 사업소득입니다. 월세 받으시면 재산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 받으시면 공적이전소득입니다. 이런 소득들 전부 다 신고하십시오.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적발되어서 환수당합니다. 여덟 번째, 부채 있으면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십시오. 빚이 있으시면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꼭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은행 대출 있으시면 대출 잔액 증명서, 개인 간 빚이 있으시면 차용증, 이런 서류들 준비하십시오. 서류 없으면 차감 안 해줍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신청은 문제없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정도면 다른 제도들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도들 꼭 같이 확인하십시오. 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칩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거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정말 적으시면 이것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받으실 수 있으면 혜택이 훨씬 큽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면 매달 생활비가 나오고, 의료급여 받으시면 병원비 거의 안 내시고, 주거급여 받으시면 집세 지원 받으십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센터 가시면 같이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셨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적으면 받는 거고요. 둘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 65세 되면
국민연금도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만 신청하지 마시고 국민연금도 같이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집값이 높으신데 현금 소득이 적으시면 주택연금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하고 주택연금 같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십시오. 등급 받으시면 요양병원비나 요양원비,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거 지원받으십니다.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받으신 나이면 건강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장기요양 등급도 신청하십시오. 다섯 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지금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시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시면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는지 빠지는지, 빠지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거 계산해 보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십시오.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제도들 전부 다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기준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월 228만 원. 이거 넘으면 못 받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월 약 34만 2,510원. 이게 최대 금액인데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이때 신청 안 하면 그 사이 기간 못 받습니다. 이 숫자 3개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입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안 줍니다. 한 달 늦으면 약 34만 원 날아갑니다. 1년 늦으면 약 411만 원 날아갑니다. 차 한 대, 회원권 하나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4천만 원 넘으면 일반 재산 100% 환산됩니다. 월세 보증금, 보험 해지 환급금, 주식 이런 것들 전부 재산으로 잡힙니다. 모르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거나 받다가 환수당합니다. 세 번째, 오늘 당장 할 행동입니다. 생일 확인하십시오. 65세 생일이 언제인지, 1개월 전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먼저 해보십시오.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차 가지고 계시면 차량 기준 가액 확인하십시오. 회원권 가지고 계시면 처분할지 말지 계산해 보십시오. 전세 보증금, 보험, 주식 같은 재산 정리해 보십시오. 이거 5분이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십시오. 네 번째,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복지제도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신청 안 하면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제도가 있어도 본인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안 줍니다. 소득 재산 기준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고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게 모든 복지제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됩니다. 차 때문에, 회원권 때문에, 착각 때문에, 실수 때문에 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니 이제 아실 겁니다. 생일 1개월 전에 신청하시고 재산 정확히 신고하시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십시오.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내용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생백이었습니다.